산 아래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한 여자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뱀을 들고 시장에 왔다고? 저리 가! 순식간에 돌과 막대기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사람들은 더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뱀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웃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히 쉬며 듣고 계신지, 늦은 밤 잠들기 전에 듣고 계신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고 싶습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이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어느 날 산속에서 눈을 뜬 것부터였습니다. 나무잎 냄새, 이끼 냄새,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고요함. 그것이 처녀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새와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봄, 처녀는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슬. 소슬바람처럼 왔다가 소슬바람처럼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고 아무한테도 막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슬이가 되었습니다. 소슬이가 사는 태백산에는 금사방진셔방이라는 무리가 1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자처럼 강하고 뱀처럼 교활한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 때문에 사냥꾼도, 나무꾼도, 약초꾼도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슬이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슬이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비파나 나무를 팔아 쌀을 샀고, 낮에는 다친 새나 짐승을 돌봤고, 저녁이면 초가 앞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따금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안개 낀 산길, 그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지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여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바뀐 거지? 소슬이는 깨어날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꿈이란 원래 알 수 없는 것. 그냥 잊고 오늘도 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9월의 맑은 날이었습니다. 소슬이가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다가 바위 동굴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굴 안에 검고 긴 것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무 그루터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비늘이었습니다. 검고 빽빽한 비늘이 햇빛을 받아 쪽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겨울잠인가? 그런데 9월이었습니다. 겨울잠을 자기엔 너무 이른 때였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비늘 사이사이에 검붉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데 깊었습니다. 어머, 소슬이가 조심스럽게 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슬이는 새도 데려왔고, 여우도 데려왔고, 고양이도 데려왔습니다. 검은 뱀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아드는 순간 뱀의 머리가 소슬이의 손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보였습니다. 뿔이었습니다. 머리 양쪽에 가늘고 작은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길이었지만 분명한 뿔이었습니다.
결이 매끄럽고 서늘한 광이 흘렀습니다. 소스리가 손가락으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뱀이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소스리의 손에 기댔습니다. 뿔까지 있네. 보통 뱀이 아니구나. 소스리가 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다친 건 마찬가지지. 초가로 내려오는 내내 산새 몇 마리가 머리 위를 따라왔습니다. 이 산에서 소스리를 알아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소스리는 다친 짐승을 여러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지, 어떤 열매즙이 독을 빼는지, 산에서 혼자 살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자리에 뱀을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었습니다. 보통 산짐승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강한 무언가와 싸운 흔적이었습니다. 황시초를 쓰면 되겠지. 새한테 써봤더니 열흘이면 낫던데. 소스리가 황시초를 진하게 달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소스리는 몰랐습니다. 황시초는 작은 짐승에게나 쓰는 약초였고, 뿔 달린 신이한 존재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흘이면 나을 상처가 열흘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소스리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정성껏 발랐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나아? 뱀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익힌 고기를 코앞에 밀었습니다. 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먹어? 배 안 고파? 혹시 내가 뽀뽀라도 해줘야 먹을 거야? 그 순간 뱀이 고개를 들어 고기를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소스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 산 짐승들은 다 영리하다니까. 먹고 싶은 것도 골라서 먹고. 뱀이 잠자코 고기를 씹었습니다. 소스리는 몰랐습니다. 뱀이 사흘째부터 떠나려 했다는 것을. 그런데 황시초 때문에 상처가 나을 기미가 없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는지 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초가의 저녁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 처녀가 잠든 얼굴이. 뱀이 눈을 감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스리가 눈을 떠보니 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등 아래까지 내려왔고 흰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열흘을 지냈다고는 믿기 어려운 흰색이었습니다. 남자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놀라셨소? 제 방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놀라는 게 당연하죠. 남자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흘간 돌봐주신 것 감사하오. 소스리가 뱀이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습니다. 혹시 그 뱀이에요? 남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 달인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그릇을 받아들다가 멈췄습니다. 이것 황시초이요? 네. 이것이 상처를 덧나게 했소. 소스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시초가요? 새한테는 잘 들었는데. 새와 나는 다르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남자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소. 소스리가 그릇을 받아 아궁이에 도로 쏟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앞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야와이의 화라하오. 소스리가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두 글자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야화가 손으로 획을 그었습니다. 밤야예, 빛날 화화. 소스리가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꽃.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당신을 참 좋아했나 봐요.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슬이에요. 제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스스로요? 불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는 이미 밥상을 차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야화는 사람 모습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상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람이었다가 오후에 다시 뱀으로 돌아갔고 저녁쯤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소스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뱀이면 뱀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밥은 사람일 때 먹고 뱀일 때는 고기 챙겨줄게요. 야화가 잠시 소스리를 봤습니다. 두렵지 않소? 뭐가요? 뱀이 방 안에 있는데 당신이 뱀이면 제가 고기 줘서 먹인 거잖아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화가 사람 모습이 되는 날 소스리를 따라 산을 돌았습니다. 소스리가 나무를 캐며 말했습니다. 저 연두비짚은 못 먹어요. 독이 있어요. 그 옆에 더 흐릿한 거.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화가 들었습니다. 잠시 후 소스리가 물었습니다. 그쪽 산은요? 저기 저 봉우리 이름 알아요? 동쪽 봉우리는 청룡봉이요. 서쪽은 백호봉. 소스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눈에 보이요. 위라면 어디요? 구름 위. 소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오셨군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스리는 그냥 다시 나무를 캤습니다. 저녁에 초가 앞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소스리가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이름이 뭐예요? 직녀성이요. 그럼 옆에 저건? 견우성이요. 1년에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나는 두 별이요. 소스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슬프네요. 그렇소. 소스리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는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를 담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야화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열흘이 훨씬 지났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닷새에 한 번 소스리는 산 아래장에 나갔습니다. 야화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길에 사람이 많아지고 소리가 커졌습니다. 야화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소스리가 장터로 들어서자마자 아는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파 광주리를 내려놓고 능숙하게 값을 불렀습니다. 야화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소스리가 비파를 다 팔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잘 팔렸어요. 쌀도 사고 기름도 살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장터를 돌다가 노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부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 하얀 비단에 산수화가 그려진 부채에 소스리의 눈이 멈췄습니다. 저기 어딘지 알아요? 봉우리가 구름 위로 솟아있는 그림인데 상인이 말했습니다. 곤륜산 그림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하지요. 소스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가보고 싶다. 구름 위까지 솟은 산이라니. 야화가 그 부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값을 치르고 소스리에게 건넸습니다. 소스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데려다 줄 수 없으니 대신이요. 소스리가 부채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 씨는 가본 적 있어요? 구름 위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러 번 어떤 곳이에요? 그림보다 낫소. 그림은 모양만 담았지만 실제로는 향기가 있고 바람이 있소. 구름이 발 아래에 깔리오. 소스리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발 아래에 구름이 깔린다고요. 얼마나 높으면 저도 데려가줘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그럴 수 있으면요. 다치고 나서도 거기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 때도 오겠죠.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부채를 들고 장터를 걸었습니다. 야화가 그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야화가 밥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야 할 것 같소. 소스리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더 묻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붙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야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말이 나왔습니다. 소스리가 마음에 드오. 소스리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돌아와서 함께 살고 싶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구름 위에서 오신 분이 이런 산골 초가에서 살겠다고요? 그렇소. 왜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하오. 소스리가 그 말을 한참 들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조건이 없소. 소스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어요. 나를 속이지 마요. 다 말 안 해도 되는데 직접 거짓말은 안 돼요. 그건 다른 거니까요. 만약 나를 속이면 그날로 이 인연 없던 걸로 하고 떠날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걸로.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알겠소. 속이지 않겠소. 믿어요. 소스리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서 먹어요. 식겠어요. 떠나는 날 야화가 말했습니다. 동쪽 호수까지 같이 가줄 수 있소? 태백산 동쪽 산 너머에 거울 같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수면 위를 떠다녔습니다. 야화가 호수를 마주하고 서서 말했습니다. 혼인 맹세를 하고 싶소. 소스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단도 혼서지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과 이 호수가 증인이 될 것이오. 소스리가 호수를 봤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야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야와는 천지신명께 맹세하오. 이 호수 앞에서 오늘부터 소스리와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이오. 어떤 순경과 역경에도 변치 않을 것이며 영원히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소. 소스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소스리는 천지신명께 맹세해요. 이 호수 앞에서 오늘부터 야화와 부부의 연을 맺을 거예요. 어떤 순경과 역경에도 변치 않을 것이며 영원히 온 마음으로 사랑할게요. 호수 위 안개가 스르르 걷혔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물속에 새겼습니다. 야화가 소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소스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 호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야화가 떠났습니다. 소스리는 호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인지 설렘인지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야화가 돌아온 것은 반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소슬이는 그날 초가 앞에서 새들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야화였습니다. 소슬이가 한참 봤습니다. 왔어요? 왔소. 소슬이가 다시 새들 먹이를 줬습니다. 야화가 다가왔습니다. 기다렸소? 당연히 기다렸죠. 힘들지 않았소? 소슬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힘들었죠.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요? 반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소. 소슬이가 야화를 봤습니다. 눈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슬이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셔요. 황시초는 아니에요. 야화가 받아 마셨습니다. 야화씨, 예. 다음엔 미리 말해줘요. 언제 간다고, 얼마나 걸린다고. 다 말 못해도 되는데 언제 간다는 것만은.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슬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잖아요. 반년 내내 어딘가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야화가 소슬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다음엔 미리 말하겠소. 소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야화가 말했습니다. 맛있소. 소슬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 뱀일 때는 고기를 따로 줬으니까.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맛있었소. 소슬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야화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슬이가 말을 걸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장작을 팼습니다. 처음엔 도끼질이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소슬이가 옆에서 새 먹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저 파란 놈은 파라니, 얼룩덜룩한 건 점이, 꽁지 긴 건 꼬리야. 내가 데려올 때 이름 지어줬어요. 야화가 도끼를 멈추고 새들을 봤습니다. 소슬이가 이름을 지어주는군요. 불러줄 사람 없는 것들한테는 제가 지어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야화가 소슬이를 봤습니다. 소슬이는 새들을 보느라 그 시선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하늘을 봤습니다. 어느 저녁 소슬이가 물었습니다. 야화 씨는 구름 위에서 살면 좋아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소. 예를 들면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오. 만나야 할 사람, 들어야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소. 소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산이 좋아요? 그렇소. 왜요? 야화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소슬이가 여기 있으니까. 소슬이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슬이가 웃었습니다. 야화 씨는 말을 참 직접적으로 하네요. 빙빙 돌리지 않고. 그렇소. 저도 야화 씨가 여기 있으니까 좋아요. 야화가 소슬이를 봤습니다. 소슬이는 이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화가 말했습니다. 소슬이, 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때가 올 수 있어. 소스리가 야화를 받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소? 소스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지금 행복한 걸 안 누리는 건 더 바보 같은 짓 같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야화가 소스리를 오래 봤습니다. 소스리는 무섭지 않소? 뭐가요? 아무것도.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것보다 지금 이게 더 크거든요.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야화 씨는요? 당신은 무서운 게 없어요? 구름 위에서 온 사람이니까.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있소. 뭐가요? 야화가 하늘을 봤습니다. 소스리가 없는 게. 고요했습니다.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반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야화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소스리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얼마나요? 1년 아니면 2년.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1년과 2년은 많이 달라요. 그렇소. 확실하지 않소. 소스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화 씨, 예, 나 데려가요. 야화가 굳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위험하오. 소스리가 야화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무섭지 않다고 했잖아요. 소스리가 무섭지 않은 건 알고 있어. 내가 무서운 거요. 당신이 뭐가 무서워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다치는 게. 소스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이 없는 게 무서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워요. 당신은 제 무서움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야화 씨, 예,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같이 있어야 아내 아니에요? 야화가 오래 소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 챙기오. 내일 아침 출발이오. 소스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지금 반박하겠소? 소스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화가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스리, 소스리가 돌아봤습니다. 나도 소스리 없는 게 무서웠어. 이 산을 나설 때마다 돌아오면 없을까봐. 소스리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야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래 몰랐소. 이제는 알겠소. 소스리가 야화에게 걸어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기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화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야화와 함께 길을 나선 사흘째 되던 날, 산 아래 읍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화가 이따금 사람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내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은 검은 뱀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스리는 그런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광주리에 야화를 담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같이 가야지. 혼자 두면 걱정되잖아요. 야화가 광주리 안에서 소스리를 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소? 당신이 불편한 게 아니면 저도 불편하지 않아요. 광주리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읍내에 들어갔습니다. 소스리가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 소스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 일을 갚아줄 기회를 엿보던 자였습니다. 저기 저 여자다. 행패꾼이 달려와 광주리를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뭘 담아다니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 산골 여자 이상한 물건 들고 다녀요. 소스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돌려줘요. 왜? 뭘 숨겼어? 행패꾼이 광주리 위천을 젖혔습니다. 검은 뱀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행패꾼이 소리쳤습니다. 봐라! 극사 헤이셔다! 이 여자 요물을 키우고 다녀요! 태워버려! 태워버려! 소스리가 광주리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이 뱀은 아무도 안 해쳐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 태워!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행패꾼이 광주리를 다시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주리 안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일자 장터의 먼지가 한꺼번에 위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늘이 번쩍였습니다. 뿔이 보였습니다. 용이었습니다. 검은 용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장터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행패꾼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소스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검은 용의 눈이 보였습니다. 깊고 아주 깊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눈. 소스리가 아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이잖아요. 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야화가 소스리 앞에 섰습니다. 다치지 않았소? 소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괜찮소. 엎드린 군중 속에서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룡이 작년에 제 손자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신 분이 흥룡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드시고 가시오. 소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두 사람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소스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아 씨, 예.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흥룡이면 용이잖아요. 태백산 동굴에서 처음 데려올 때 용인 줄 알았으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무서웠겠소. 아니요. 그냥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뱀으로 데려와서 다행이에요. 용 크기였으면 못 안고 왔을 테니까.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씩씩하게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야화가 그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바다에 닿았습니다. 소스리는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물이 맞닿는 데까지 파랗고 또 파랬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소스리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물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야화 씨도 해봐요. 야화가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물러갔습니다. 오래전에 자주 왔소. 야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 바다 아래에 아는 이가 있소. 거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소. 소스리가 발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바다 아래요? 서해 용궁이라 하오.
용족이 사는 곳이요.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당신 용이니까 용궁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겠네요. 함께 가도 되겠소? 위험한 곳은 아니오. 소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야화가 소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 감으시오.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감싸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소스리가 눈을 떴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밝았습니다. 거대한 수정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얀색 산호가 숲처럼 펼쳐졌습니다. 금빛, 은빛 물고기가 지나갔습니다. 소스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세상에 서해 용궁이요. 소스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뭐가요? 소스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꽃향기가 없어요. 우리 산엔 봄이 오면 온 산에 향기가 나는데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야화가 소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 감으시오. 소스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물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났습니다. 꽃향기였습니다. 복숭아꽃과 비슷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고 달콤했습니다. 눈 떠도 돼요. 소스리가 눈을 떴습니다. 꽃이었습니다. 분홍, 연분홍, 진분홍. 복숭아꽃이 끝도 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향기가 숨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스리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청구산 복숭아 숲이요. 이게 다 복숭아 나무예요? 끝이 없어요. 만리에 걸쳐 심어져 있어. 소스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만리를요? 누가 심었어요?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래전 어떤 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 하여 오랜 세월 동안 심었소. 소스리가 꽃들을 봤습니다. 만리 복숭아 숲을요. 그 사람 정말 많이 좋아했나 봐요. 복숭아꽃 한 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 산에도 이런 거 심어요. 만리까진 아니어도 봄에 초가 앞에 향기 나면 좋잖아요. 야화가 말했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을 때 심겠소. 소스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웃었어요, 당신. 야화가 표정을 다시 고쳤습니다. 아니요. 봤어요. 착각이요.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 씨, 나랑 있을 때 웃어도 돼요? 나밖에 없는데.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스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날렸습니다.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야화에게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서해 용왕의 조카였습니다. 첩봉이라 불리는 이였습니다. 소스리가 처음 그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생김새가 야화와 비슷했습니다. 눈빛도 서 있는 방식도. 그러나 소스리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곧바로 놀란 기색이 됐습니다. 야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아내요. 첩봉이 소스리에게 인사를 하고 야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천상에서 태자비를 맞이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더 미룰 수 없다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전하. 하겠소. 첩봉이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수정 기둥을 구경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저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알아요. 미안해요. 첩봉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소스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반반이요. 솔직한 분이네요. 좋아요. 첩봉이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가 소스리 곁에 한 발짝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상 한 발짝 거리를 두던 야화가 첩봉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첩봉이 야화에게 사정을 전했습니다. 서해 용군과 인어족 사이에 오래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장해 쪽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야화가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애의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명도 있습니다. 오래 미뤄왔지만 이제는 알겠소.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소스리를 지킬 것이오. 그것만은 바꾸지 않겠소. 첩봉이 한참 야화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야화가 나섰습니다. 소스리는 막사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야화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막사 안에 있으시오. 알겠어요. 다치지 말아요. 다치지 않겠소. 야화가 나갔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휘몰아치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잘 싸우고 있겠죠? 한 병사가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소저,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들은요? 다친 분들 있어요? 옆막사에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소스리가 일어섰습니다. 약초 가방 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옆 막사에는 다친 병사들이 여럿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처치받지 못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소스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병사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소저는 누구십니까? 태백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하께서 이리 오실 때 따라왔어요. 소저도 신이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이에요. 병사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소스리가 약초를 상처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더 무서우니까요. 병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는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낼 거예요. 야화 씨가 나섰으니까요. 전하를 믿으십니까? 믿죠. 소스리가 병사를 봤습니다. 당신도 믿어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야화가 돌아왔을 때 막사에 소스리가 없었습니다. 야화가 급하게 옆 막사를 열었습니다. 소스리가 병사들 사이에서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야화가 소스리에게 걸어왔습니다. 어디 있었소? 막사에 없어서. 다친 분들이 있어서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다치지 않았소? 막사 안에 있었는데 왜 다쳐요? 야화가 소스리 손을 봤습니다.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약초를 쓰다 긁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화가 소스리의 손을 잡고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야화 씨 걱정도 해줘요. 당신 더 많이 싸웠잖아요. 야화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다친 분들 이야기 들었어요. 집에 아내 있는 분도 있고, 부모 있는 분도 있고, 다 돌아가고 싶어 해요. 야화 씨가
끝내줘야 해요. 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는 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다친 뱀을 데려오는 사람.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요. 살 수 있는 것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는 게 싫어요. 야화가 소스리를 오래 봤습니다. 고맙소. 뭐가요? 많은 것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스리가 눈을 뜨자 어지러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어디 불편하오? 좀 어지러워요. 이상하다. 어제도 그랬는데 야화가 소스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소. 굳이요? 불러오겠소.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분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소스리가 의원을 봤습니다. 아이요? 그러합니다. 의원이 나갔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소스리가 배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고 합니다.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가 굳어 있었습니다. 야화 씨. 기쁘오. 기쁜 표정이 아닌데요. 기쁘다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 담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 못했던 것들,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 소스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화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스리, 네. 고맙소. 소스리가 손을 꽉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잠시 후 소스리가 배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아빠 닮을까요? 엄마 닮을까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둘 다 닮았으면 좋겠소.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아주 이상한 아이가 되겠네요. 구름 위에서 온 사람 반, 이름 없이 태어난 산골 처녀 반. 야화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둘 다 닮으면 아주 좋은 아이가 될 것이오.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야화가 소스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야화 씨, 예, 울어도 돼요. 나만 보는데.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스리가 못 본 척했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인어족이 물러났습니다. 장애의 평화가 왔습니다. 다친 병사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소스리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소스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저 덕분에 버텼습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슬이에요. 소스리 소저, 잊지 않겠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야화가 그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야화가 소스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갈 수 있겠소.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어디로요? 태백산 집으로요? 집으로.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용궁 박서쪽 바다를 봤습니다. 저 멀리 물 위로 빛이 흔들렸습니다. 야화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비가 될 것이오. 막사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경아들입니다. 전하. 소스리가 막사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화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스리가 야화에게 걸어갔습니다.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눈 왜 그래요? 야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 탓이오. 용궁 아닌데요.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소스리가 야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나만 보는데.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가 붉었습니다. 소스리가 못 본 척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쪽 바다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배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요. 지금 엄마 아빠 서쪽 바다 보고 있어. 나중에 내가 크면 같이 봐요. 야화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라다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숭아 꽃잎처럼 가벼운 바람이었습니다. 태백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길. 소스리가 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왔다. 이끼 냄새, 나무 냄새, 흙 냄새. 이 산 냄새였습니다. 초가가 보였습니다. 소스리가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파란이가 날아왔습니다. 파란이, 잘 있었어? 나왔어. 소스리가 두 손을 펼치자 파란이가 손 위에 앉았습니다. 야화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소스리가 야화를 봤습니다. 여기야. 집. 야화가 초가 안을 봤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방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야화가 말했습니다. 왔소. 소스리가 웃었습니다. 왔죠. 소스리가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야화가 장작을 팼습니다. 새들이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밤 냄새가 났습니다. 소스리가 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야아씨, 예. 복숭아 나무 심기로 했잖아요. 달리 할 일 없을 때 심겠소. 소스리가 솥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달리 할 일 없을 때잖아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몇 그루나 심으면 되겠소? 많을수록 좋죠. 나중에 애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빠가 심은 거라고. 야화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만 그루도 되겠소. 소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스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화씨, 지금 웃었어요. 아니요. 봤어요, 방금. 착각이오. 야화씨, 초가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 하늘로 퍼졌습니다. 봄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복숭아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소스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야화씨, 예. 나 행복한 것 같아요. 야화가 소스리를 봤습니다. 소스리가 솥을 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초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까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 없이 태어난 처녀가 검은 뱀 하나를 거두어 하늘의 태자와 부부가 된 설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얻는 방법은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리가 다친 뱀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